네, 안녕하세요. 오태럴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보의 엔트리 순수 전기차입니다. EX30 글로벌 미디어 시승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EX30는 볼보가 만든 가장 대중적인 그런 순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국산차하고 비교를 하면 현대자동차 코나하고 비슷한 체구를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 특징이 배터리를 두 가지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NCM 계열의 3원계 배터리 탑재를 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두 가지 배터리 버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싱글 모터, 그리고 또 듀얼 모터, 이렇게 또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갖추게 되는데요. 한국에는 NCM 배터리를 탑재한 싱글 모터, 이게 후륜 기반이거든요. 싱글 모터 버전만 한국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10월 말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11월 말쯤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한 5천만 원대 초반 요 정도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보조금 또 지자체 보조금을 다 받게 되면 4천만 원대 초반이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에서도 싱글 모터를 중점으로 한국에 출시가 되는 모델이니까 싱글 모터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30는 일단 외관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 또 소재, 또 첨단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외관의 주요 특징, 그리고 실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는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이따가 해안도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굉장히 멋진 해안도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주행의 느낌이나 주행의 감성,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주간 전조등을 보시면은요, 18개의 작은 램프들이 촘촘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르의 망치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명들을 전부 다 나눠놔 가지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면서도 첨단화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위쪽 아래쪽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턴 시그널 램프하고 헤드라이트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베젤 안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엠블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엠블럼도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면이 이렇게 딱 전면을 전부 닫아놨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이 예전에는 콘셉트카나 이런 데서나 가능했던 디자인인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예전에는 콘셉트카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들이 실제 차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프론트 범퍼의 디퓨저 같은 것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인테이크 홀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렇게 닫아놨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뚫린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냉각 성능 같은 것들을 높일 수 있게 해놨고요. 전면부 전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닛 라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리듬감 있게 힐하우스 전체를 덮으면서도 약간 리듬감을 갖게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헤드라이트에도 이렇게 볼보 이니셜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볼보 이니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탑재한 타이어는 굿이어. 근데 이게 트림에 따라서 타이어 힐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 헤드라이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사이드 가니시 같은 데에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선으로 디자인을 좀 가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러는 볼보가 예전부터 시작했던 심니스 디자인으로 테두리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루프라인도 뭐 그냥 평범합니다. 루프라인은 평범한데, 윈드글라스에서 이렇게 쫙 A필러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뭐 이제 꺾이는 부분 없이 하나로 이렇게 딱 미리하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이 공기저항 개수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이제 SUV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개수가 아까 보니까 0.28인가 27인가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명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지붕 전체는 글래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 보면 이따 타보면 실내의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후면의 디자인도 기존의 볼보 차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죠? 볼보 이제 레터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볼보 이니셜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은 살짝 전면하고 다르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직선 그리고 반듯한 어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충전구가 있습니다. 해놨고요. 뭐 충전구를 함부로 해체하지 말고 220V를 완속할 때는 써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의 표시 라벨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뭐 아까 조금 이제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라 이제 크롬 같은 것들을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크롬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과하지 않게 상당히 절제된 그런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를 많이 쓴 것도 외관 디자인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크롬으로 뭔가 좀 번쩍번쩍하게 해서 차를 좀 더 고급스러운 감성을 살리는데 크롬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EX30에는 크롬이 전혀 외관에서는 크롬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관 좀 살펴봤고요. 실내도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클러스터가 없고 클러스터 대신에 대시보드에 여기에 12.3인치 대형 거의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의 대부분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놓다 보면 뭔가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물리적 버튼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볼보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에 버튼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OS를 쓰는데 한국엔 한국형이 있죠. 아리아 부르면 딱 나타나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S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내 버전하고 유럽 버전이 살짝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 패널이나 이 대시보드의 패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뭐 별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재활용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이나 이런 걸 재활용해서 소재로 썼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인공 대리석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고요. 도어 핸들 같은 것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요것도 이제 알루미늄을 재활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손잡이도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급스럽진 않은데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좀 무뚝뚝하지만 좀 약간 이제 좀 싸구려티도 나기는 합니다. 그런 것도 나기는 하는데 재활용품을 썼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약간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환경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런 친환경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중앙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로 모든 기능을 다 담아 놨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동승자석에 글로브 박스도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 버튼 센터 콘솔 아래쪽에 굉장히 다양하고 또 큰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딱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C타입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도 있고, 여기 또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운드바입니다. 윈드글라스 아래쪽에 있는 이게 전체가 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차량 안쪽에 스피커가 좀 배치가 되잖아요. 스피커가 보이기 마련인데, 지금 EX30에는 도어 안쪽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밑이나 이런 거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눈에 띄진 않지만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특징이고요. 기어 노브는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버튼이나 뭐 다이얼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컬럼식 시프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이렇게 와이퍼 조작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자주 사용하면서도 뭔가 직관적으로 좀 직관성이 필요한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 트립 지금 클러스터가 없잖아요. 클러스터가 없다 보니까 클러스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는 뭐 변속기 위치라든가 뭐 속력이라든가 전비라든가 뭐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좀 그런 버튼들이, 메뉴들이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하고 하단에 자주 사용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 좀 꼭 봐야 되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컵홀더도 이렇게 딱 몇 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고 쑥 눌 수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컵홀더 2개가 제공이 되는데, 이걸 1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2개가 다 나올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같은 것들도 여기 센터 콘솔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안쪽에는 뭐 이런저런 버튼 같은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른손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할 때 뭔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은 뭐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막 넉넉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의외로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조금 당겨놔서 그렇지 후석에 무릎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물론 폴딩이 다 됩니다. 2열 시트는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적재 용량을 늘려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가 앞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것도 독특하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지붕 보십시오. 루프 보시면은 루프 전체가 이제 글래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가리개도 없습니다. 덮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달려야 되는데, 이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실내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테슬라의 어떤 그런 구성 뭐 이런 것들도 살짝 느껴지기는 합니다. 키가 없이 이렇게 카드로 지금 도어 프레임에 있는 와이파이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다 대면 차 문을 열 수가 있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인식이 돼서,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승에 비하면 그렇게 뭐 충분한 시승을 한 건 아닌데요. 짧게 구간별로 나눠서
해안도로도 타고, 특히 이제 와인딩 도로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코스를 고속도로 포함해서 주행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72마력에 달하는 그런 최고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시승을 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승차감입니다. 볼보가 아주 작정하고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승차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좀 만족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고요. 일단 EX30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싱글 모터만 일단 들어옵니다. 롱레인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WLTP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70km가 넘게 그런 수치가 제원표에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주행거리가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승차감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일단 승차감 거듭 강조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 이제 뒤쪽에는 멀티링크를 썼습니다. 멀티링크 굉장히 좀 후면의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써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승차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의 노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처럼 반창고 붙인데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매끄럽게, 대부분이 이제 아스팔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면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체의 어떤 세팅이라든가 또 서스펜션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링도 상당히 좋습니다. 와인딩 할 때 보면은 보통 이런 차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중량은 내연기관차보다 더 나가지만 좀 세그먼트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핸들링 할 때 보면 좀 약간은 가볍게 반응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기본적으로 중량도 좀 더 나가는 그런 이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묵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코너 같은 데서도 정확하게 갖다 꽂아주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게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코너에서의 어떤 탈출 능력 이런 것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코너에서도 이렇게 좀 구분길 같은 데에서도 차체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특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 있어. 예, 차체가 이제 좌우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이렇게 그런 바운스 같은 것들이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이 크지 않게 복원력도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도 차체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음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용하죠. 뭐 내연기관하고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조용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EX30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몰아본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정숙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중 흡참 유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도 모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볼보가 EX30 만들 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속 페달을 조금 거칠게 다루면 모터의 어떤 고주파 소리가 좀 약간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원페달도 있고 또 기본 회생 제동 강도도 있는데, 원페달도 그렇고 또 기본 회생 제동도 그렇고, 이게 보통 페달을 놓고 감속이 됐다가 다시 재가속을 할 때 이 보통 회생제동의 이질감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특성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모터에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또 회생제동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뭔가 그 차체의 그 거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 하면 무조건 조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전기차도 뭐 바닥 소음이라든가 또 모터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거슬리는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EX3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질감 없이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핸들링이라든가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볼보 하면 뭐 안전 시스템, 굉장히 능동형 안전 시스템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면에도 레이더 카메라 이런 게 있고 또 초음파까지 있고, 후면에도 똑같이 카메라 또 레이더 그리고 초음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다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정밀한 그런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안전운전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에어백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것들도 거의 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르셀로나의 오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그쵸. 겪고 있다는데, 우리가 딱 와가지고 해결해버렸어요. 예, 어제 한 4-5시간 시승을 한 것 같아요. 볼보 EX30 시승을 했는데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승차감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 가운데 가장 상위권에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에서,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또 모터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EX30은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렁크 공간이나 2열의 어떤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살짝 좀 부족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차체가 이렇게 뭐 힐베이스나 전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 그런 소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2월 초에 한국에 출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모터만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까지는 한참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볼보 코리아 관계자들도 아직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에 국내에 들어올지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충 들리는 얘기로는 4천만 원대 후반에서 5천만 원대 초반? 요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코나하고 뭐 아이오닉 5? 뭐 한 그 정도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수입 브랜드는 물론이고 국산차하고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볼보 브랜드는 2030년까지 전동화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좀 대중화 뭐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브랜드에서 가장 작지만 그래도 뭔가 대중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프리미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순수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시승을 했고요. 국내에 출시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볼보 EX30 오테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